일선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은 내가 근무 현장을 이탈했을 때. 안녕하세요. 의료행정판례연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여의도에서 의사협회에서 주도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잠깐 자료 영상을 보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부, 그리고 집단 휴학까지 최고 수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후배들 모습 보니까 어떠셨습니까? 학생 여러분, 후배님들 미안합니다. 그럼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배들은 선배를 지지하고 또 선배들은 후배를 지키기 위해 이끌고 있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자료 화면에서 보다시피 이번에 참석했던 그런 의사 선생님들은 상당수가 젊은 의사 선생님이셨습니다. 다들 뭐 30대, 40대 뭐 이런 분들, 그리고 의과대 학생들도 꽤 눈에 많이 띄었던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이 뉴스를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네, 이 사건을 보고 우리 의료인들께서 이 의견을 표명함에 있어서 어떤 그 정부의 행정 제재와 충돌이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과연 이제 이렇게 또 26일부터 또 대대적으로 다시 또 파업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일선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은 내가 근무 현장을 이탈했을 때, 근데 근무 현장들이 다 제각기 다를 것 같습니다. 대학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 종합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개인 의원을 운영하시는 분들 또 입장이 다를 것 같고, 또 대학병원 안에서도 전공이 또 전임이 또 입장이 또 다를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또 지나고서 이 집회가 좀 더 과격해지고 발전하면서 따라서 교수님들도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000년도 의학분업 때는 의과대학 교수들도 같이 파업에 동참했던 것을 기억을 하면 지금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회원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과연 이런 의료기관에 처해지는 행정처분, 그래서 먼저 의원급 의료기관, 즉 원장님이 혼자 운영을 하시는데 파업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날 이제 병원 문을 닫았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담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건소에서 전화를 한다고 그래요. 내일 이제 언론에 나오는 파업 날짜인데 귀 의료기관은 문을 여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전화를 한다고 그래요. 그럴 때 의료기관의 의원급의 장은 어떻게 또 대답을 해야 될까요? 법률가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우선 의료법 규정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대응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 보면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 그리고 시도지사는 보건의료 정책을 위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있을 때는 지도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더 세부적으로 이 사건에 딱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의료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을 하거나 또는 그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때는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이때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은 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59조. 이제 59조가 있긴 한데 개인 휴가랑 맞물려가지고 마치 파업에 동참하는 것처럼 보여서 엉뚱한 또 의료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을 그런 소지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법조문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휴가를 냈는데 공교롭게 여러 의료기관 개설자들께서 같이 휴가를 내실 수 있는 그 경우일 수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법의 법리에 보면 이게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은 그런 행정 처분을 할 수 있게 돼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서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공교롭게 수많은 의료기관들에서 동시에 휴가를 내느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그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입증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처분을 내렸을 때 의료기관에서 예를 들면 뭐 항고소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입증 책임이 행정청에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분이 문을 닫고 네. 파업 현장에 있었는지를 어떻게 증명을 해요? 네네. 아니면 휴가를 갔는지 아버님 댁에 갔는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이분이 집단으로 휴업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청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중요한 부분을 지정해 주시고 그 부분은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이제 의료기관이 참여한 이제 의원급 의료기관이 예를 들면 뭐 8,000개, 10,000개, 지난번에도 8,000개라고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다 같이 파업에 동참하고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그 행정청의 액션은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모든 의료기관에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건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렇죠. 행정기관에도 보건소도 인력이 딱 정해져 있는데. 네, 그것도 그거고 일단 모든 의료기관을 다 대상으로 하는 거는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많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 의약분업이 있었을 때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을 했던 대상을 놓고 봤을 때는 그때 당시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의약 집행부 위주로만 행정처분을 했다라는 그 사실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에도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굉장히 동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협의 집행부 뭐 이사님들이 한 30여 분 되는데 그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투쟁을 할 때는 정말 각오가 대단하고 사실 처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시도 의사회라고 또 있거든요. 이제 그런 데에서도 임원들도 그 아마 이 처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도 높게 그런 조사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도 집행부가 아니고 임원이 아니신 분들까지 사실 일일이 다 처분청에서 처분을 내린다는 게 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겠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주도한 이런 의사 선생님들만 처벌해야 한다 이런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은 참여한 분들이 다 대상이긴 하지만 실무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앞전 선례도 그렇고 어떤 주도하신 분들 중심으로 제재가 따를 수는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는 대학병원의 교수님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대의료원의 김영훈 의료원장님이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신 거 보면 이번에 정부 정책에 이제 반대하신다는 얘기를 하시고 병의협의 임원 자리도 탈퇴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투쟁에 이제 간접적으로 힘을 실어준 형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소속 병원에 그런 전공의, 전임의, 그 다음에 교수, 팀들도 파업에 동참할 수도 있는데, 뭐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제재야 뭐 감봉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걸 논외로 하고, 행정청에서 어떻게 또 각 의사 선생님들을 규율할 수 있을까요? 우선 두 가지의 제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법 64조에 보면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는데도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아예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를 위반했을 때는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형사처벌의 내용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 같이 나가는 건가요? 면허정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은 생각은 좀 드는 게요. 일단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의료기관을 여쭤보셨기 때문에 네, 그런 것 지금은 같고요. 이제 의료기관하고 소속
되어 있는 의사 선생님하고 지금 같이 얘기를 하셨어요. 예. 의료기관은 폐쇄할 수 폐쇄를 있다. 명할 수 있는 게 이제 의료기관에 가해진 맞습니다. 행정처분이고, 네. 그 소속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각기 이 파업에 동참했을 때는 네네. 업무 복귀 명령을 낼 수 있다는 거죠. 네네, 네, 맞습니다. 복귀 명령 낼 수 있다는 네. 건데, 실질적으로 행정청이 3차 의료기관 이런 데를 폐쇄를 명했을 때는 그 파급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응급실만 문 닫으라든지 뭐 이렇게 약간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저번에 메르스 사태 때도 응급실 문 닫고 뭐 이런 의료기관들 3차 의료기관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병원을 다 통째로 문을 닫고 그런 의료기관은 없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전공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공의가 이제 굉장히 이 주도적으로 우리 2000년도에는 의사협회가 주도되는 거를 전공의가 이제 따라가면서 이 파업에 동참한 형태, 그리고 의사협회가 이렇게 좀 리드를 하고 전공의협회는 좀 이제 따라가주는 형태를 가졌다 그러면, 저는 이번 집회를 보면 전공의협회가 굉장히 독자적으로 이 파업에 이렇게 리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공의협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전공의협회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해서 파업 현장에 있게 되면 사실은 업무 시간이 줄어들죠. 그러면 이제 우리 전공의들이 법정 그 수련 기간이 있는데 그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전공의들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진급을 할 수가 없어요. 1년차, 2년차, 3년차, 그 다음에 전문의 시험 졸업해야 되는데, 4년차는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는 요건이 바로 수련 그 기간을 채우는 거였는데, 요건을 채우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시험을 못 볼 것이고, 맞습니다. 예, 다른 연차는 진급을 못 할 것이고,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전공의들께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런 과정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면 그 여파는 후속 이제 그 이하의 그 연차에 수련하시는 분들에게도 분명히 여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 의과대학 학생들이 국가고시 응시 거부를 또 했다고 이렇게 언론에서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응시를 안 한다 그러면 이거 어마어마한 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인턴 의사 선생님이 배출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만 인력 측면에 있어서 네.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완전히 큰 구멍이죠. 그분들만 기다리고 있던 일선 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는 그 일을 뭐 간호사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상급 의사 선생님들이 해줘야 되는데, 상급 의사 선생님들은 나름대로 또 바쁜데 그 일까지 이제 업무를 떠맡게 되게 되면 어마어마한 의료 공백, 혼란 뭐 이런 것들을 초래하게 될 것 같아요. 투쟁을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이 이런 행정 처벌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고 두려워할까 봐서 사실 이 내용을 오늘 소개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해 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의사 선생님들까지 처벌이 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그 얘기가 사실 핵심이고요. 전공이 이제 더 나아가서 의과대 학생들이 이게 이 파업에 동참하고 그랬을 때는 현실적으로 처벌 법규가 네. 어떻습니까? 처벌 법규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 어떤 그 행정명령의 대상이라 이런 부분이 의료인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관 개설자이기 때문에 아직 그 의료인이 되시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라고. 전공의. 어렵습니다. 전공의는 전공의 경우에는 의료인이시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업무 복귀 명령을 받아야 되고. 있겠죠. 네네. 이제 의과대학 학생들이 응시 거부하고 이런 거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유적인 자유. 예, 특별한 그 의료법상의 제재라든가 어떤 뭐 헌법상의 기본권도 따로 보장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현실적으로 제재는 좀 어렵다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 파업이 이제 장기화되고 파업이 커질 경우에 가해질 수 의료기관이나 의사 선생님에게 가해질 수 있는 어떤 행정 처분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법조문이 어떤 거 있고, 또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제 이 처분이 내려졌을 때 어떤 분들에게까지 처분이 내려질 건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얘기한 내용들이 또 계속 파업을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좀 어쨌든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